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장난감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웬 뜬금없는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에 사서 선생님들이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 기본적인 주장은 왜 사서가 도서관에서만 일하지? 였습니다. 도서관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고 도서관을 바꾸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서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서의 일터가 도서관만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가 뭐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서 오늘 같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미술도서관 얘기를 했지만 미술도서관은 여전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도서관의 큰 틀 속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장난감 도서관 해버리면 의아해하죠. 장난감 도서관 그건 그냥 컬렉션이잖아, 대여점 얘기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도서관 시각에서 장난감 도서관은 다른 것일지 모르지만 사서의 시각에서 장난감 도서관은 여타 도서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야 할까라는 얘기와 굳이 사서가 도서관에서만 일할 필요는 없어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 하면은 뭔가 잔뜩 쌓여 있는 것, 특히 책이 쌓여 있는 것, 아마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면 도서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면 책을 빌려주는 곳,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책을 갖고 있고 책을 이렇게 잘 정돈해 놓은 곳이 도서관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왜 자꾸 도서관을 시비를 걸까요,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서의 올바른 정신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도서관을 뜬금없이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서가, 진정 사서가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일할까?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같은 책을 대출해주고 책을 관리하고 하더라도 사서가 일을 하면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서가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하는 것이고 사서의 전문성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 전문성이 오로지 도서관 안에서는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발현될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발현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발현되어지고, 이것이 편의점에 갔을 때 이렇게 발현되어지고,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발현되어질 수 있어. 그게 진정한 사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장난감 도서관 얘기이기보다는 사서의 얘기를 장난감 도서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사서들은 장난감 도서관에서 일해볼래?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겁니다. 거길 내가 왜 가? 소위 요즘 아이들 하는 시쳇말로 루저 같은 느낌이 들겠죠. 난 실패한 사람인가? 장난감 도서관뿐이 못 가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장난감 도서관이야말로 진짜 무궁무진하게 일이 많은 곳이라고 봅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의 노동력을 동원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정말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요즘 방송에 보면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아이를 기르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아이를 기르면 달라질까요? 천만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르게 접근할 뿐이지 아이의 성장 과정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장난감 도서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서관 애들한테는 책이 잔뜩 쌓여 있어. 장난감 도서관 애들한테는 장난감이 엄청 많아.
근데 그 장난감이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정돈되어 있어.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리가 열람실이라고 말하는 데 갔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 장난감 도서관에서 한쪽 곳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 시끄러운 곳인가? 조용한 곳인가? 논다면 어떤 식으로 놀고 있지? 일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혼자 조용히 있는 자기만의 고유의 공간을 가질 수 있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장난감 도서관의 역할은 뭘까요? 혼자 조용히 갖고 논다? 장난감이 갖고 있는 특성상 장난감은 하나의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자연을, 사람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텐데 절대 혼자 갖고 놀아서는 의미 없죠. 누군가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고 역할 분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경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싸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난 그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장난감 도서관이라면 누군가가 개입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도와주고 재밌게 놀 수 있게 해주고 장난감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게 똑같은 자동차가 두 대 놓여 있는데 두 대가 같은 용도와 목적을 가졌을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동차는 장난감 자동차는 바퀴가 돌아가는 게 있고 어떤 건 바퀴가 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퀴가 돌지 않는 것을 갖고 노는 아이에게는 이 자동차가 훨씬 더 자율적이라 할까?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바퀴를 가진 친구는 바퀴가 도는 이 메커니즘에 묶여서 도는데 굉장히 불편하지만 억지로는 못 돌리죠. 바퀴가 흐르는 대로 가야 할 테니까. 그렇지 바퀴가 고정된 자동차를 타고 있는 아이는 그만큼 자동차도 가볍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동차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퀴가 붙어있는 자동차는 밑에 구멍이 뚫려서 아이가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장난감마다 분명히 특성이 다 다를 것이고 목적이 다를 것이고 이용하는 방법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상상력도 다 다르게 작동할 텐데 엄마들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져주면 알아서 잘 놓으려니 엄밀히 얘기 드리면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어도 잘 놉니다. 자연이 다 장난감이죠. 장난감은 그 자연을 모방해서 줄여서 축소해서 조금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고 이런 색을 갖고 있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사서 선생님이 장난감 도서 일을 하면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고 장난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장난감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장난감의 특성을 알게 되고 그 장난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부모들과 아이들을 잘 연결시키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장난감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관리하고 장난감은 어떻게 분류하지? 설마 장난감을 분류하는데 DDC를 쓰려고 하진 않겠죠. 예전 학생들을 보면 여름방학 때 근처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 봉사활동 나간다면서 KDC를 빌려가더라고요. 왜 필요하니? 가서 분류해 주려고 한다. 책이 얼마나 되니? 학교 도서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학교 도서관 책이라는 것을 KDC를 들고 가봐야 99%가 800대 들어갑니다. 사서 선생님들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모든 책이 다 800대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책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책의 컨텐츠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이건 철학사야 뭐야 나누죠. 우리가 일반 공공동에서 말하는 철학이 아니라 학교 도서에서 말하는 철학이 갖는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KDC도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듯이 모든 도서관에 KDC를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저기는 어떻게 분류할까? 왜 그렇게 분류해야지? 사람들이 뭘 찾고 어떤 식으로 찾지? 이걸 관찰하고 그 속에서 책을 어떻게 나눌까를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TV 광고 보면서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세탁기 광고입니다. 세탁기 광고를 하는데 예전에는 세탁기는 세탁장이라는 곳에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디 좀 구석에 수소가 붙어있는 곳에다 장치를 했겠죠. 지금 그 세탁기가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부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세탁기의 성능도 바뀌었고
세탁기에 물 쓰는 방법도 바뀌었고 배수 방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세탁기를 부엌으로 끌고 나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집에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세탁기 위치조차도 마구 바뀌는데 세탁기 만드는 사람이 이 세탁기는 꼭 부엌에 써야 해. 이 세탁기는 뭐 밖에 베란다에 놔둬야 해. 한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대하는 방식의 변화 조금 여담이 됐습니다만 분류가 우선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책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책을 그걸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책을 나눠 놓은 것이 분류인데 그것을 편하게 하자고 분류표를 만들었고 분류표를 만든 걸 다른 사람이 뭐 나도 가져다 써야지. 아파트가 비슷하겠죠. 2층, 3층, 4층 어느 층에 살던 간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구조 속에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물건들을 놓고 살 겁니다. 삶의 방식이 비슷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분류표도 바뀌고 분류 배열도 바뀌고 들어오는 책도 달라질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교육이라고 시키면서 분류를 가르치니까 학생들은 분류가 거의 성경처럼 되어져서 어딜 가든지 그 분류대로 작동하려고 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 주객이 바뀌었다니. 분류가 우선돼서 그 분류 원칙대로 책을 배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서관에서 왜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하지, 어떻게 분류하는 게 옳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개발해내는 작업이 우선이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 지금 나와 있는 분류표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거나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것을 만들어 쓰는 게 옳은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분류를 갖고 학위 논문을 쓸 때도 보면은 분류표가 틀렸다, 고쳐야 한다, 분류표를 확장해야 한다 하는데 절대 분류표는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분류표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표는 거기에 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쓰고자 하는 공간에서 그 분류가 안 맞으면 나에 맞게끔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메타데이터에서 문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자. 이게 참 모호한 얘기죠. 그렇게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간에서, 이 기관에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문화활동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해. 그리고 이러이러한 고객들이 있어. 여기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자. 다만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가 힘드니까 기왕에 나와 있는 문화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쭉 놓고 비교해서 개발하자. 거기까지는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교하지 했을 때가 소위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개발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시각이 있죠. 저 이용자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게 옳아. 자기 주관을 갖고 개발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장난감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서니까 난 이렇게 해야 해는 없습니다. 사서가 갖는 자기 전문성과 백그라운드는 내가 아는 것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가 아니라 내가 알고 아는 것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고 사람들 관찰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알고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법을 아는 게 사서의 전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도 도서관이냐, 도서관에서 일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굳이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일들이 뭐지? 하면 지식개발입니다. 지식에 대한 호기심, 지식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죠. 늘 찾아오는 사람만 찾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서관에 오기 힘든 사람, 아니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보기 힘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문화를 가르칩니다. 책에 접근하는 법, 책을 이해하는 법, 책을 읽는 법, 나아가서 책을 쓰는 법까지 책으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사람들,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공시설입니다. 사서가 그 공공시설에서만 일하는 사람이고 공공적 사고를 갖고 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서관에 갔을 때는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사서의 전문성은 그걸 넘어서서 아까도 얼핏 얘기한 편의점에 가서도 내가 편의점을 쳐다보고 이 동네를 둘러보고 이용자를 쳐다봤더니 여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 재밌죠? 프랜차이즈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급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주는 그건 난 안 받을래. 이것만 받을래. 하는 이유는 자기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배열할까? 배열한다는 얘기는 발견에 대한 얘기일 수 있죠. 이용자가, 소비자가 들어와서 물건을 딱 봤을 때, 나 필요한 물건이야.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을 때 쉽게 찾게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도 눈에 띄어서, 저거 나 필요한 물건이야. 호기심이 가는 물건이야. 재밌네. 접근하는 법에 따라서 그 물건이 선택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영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성이라는 것이 보여준 것은, 도서관의 책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주제적인, 그 컨텐츠의 주제적인 부분에 상당히 사람들이 경도돼 있고, 그걸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 난 문학을 찾고 싶어. 난 철학을 알고 싶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책을 문학, 철학으로 나눠 놓듯이, 편의점도 편의점답게 어떻게 나눌까? 무엇 옆에 무엇을 둘까? 라면 코너 옆에는 뭘 갖다 놓고, 술 코너 옆에는 뭘 갖다 놓고, 커피 코너에는 뭘 갖다 놓고, 과자 코너에는 뭘 갖다 놓고, 대부분이 그런 제품들로 되어 있죠. 설마 와서 의류를 팔겠습니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걸 해결하는 법.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에서는 마케팅 쪽에서 일들을 하겠죠. 마케터들이 잘 시장을 관찰하고 시장을 쳐다본 다음에 자기 공장에 가서 공장의 물건을 어떻게 만들려고 디자인적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물건의 종류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광고 문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운영하는 회사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것조차도 실은 사서의 몫입니다.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갑자기 말도 안 돼요. 그 맥도날드 같은 가게에 가서도 키오스크로 물건을 주문하고 음식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키오스크가 있다고. 굉장히 처음에 키오스크 얘기할 때 도서관 키오스크는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은 키오스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기계와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는 전 과정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그대로 컴퓨터에 옮겨져 있죠.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설계할 수 있다면, 사서가 키오스크를 설계할 수 있다면, 설계를 해야 한다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 가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지고,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이 키오스크에다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뭘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뭘 누르고, 어떻게 눌러야 사람들은 그냥 일관성을 가지고 편안하게 자기가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또 주문받은 가게에서는 그 물건을 적절하게 시간 안에 끄집어내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삐거덕 되고, 특히 이용자가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죠. 사람과 대화할 때 실수를 하면, 그거 말고요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지를 서로 이렇게 동작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일 처리해 가듯이, 키오스크가 바로 그런 것을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도서관이든 장난감 도서관이든 어디든 키오스크를 만든다고 상상해놓고 본다면, 사서의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이 그 키오스크를 어떻게 설계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드러나게 해줄까, 이런 얘기들의 집합체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장난감 도서관을 빌어서 사서라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도서관과 사서의 관계, 사서는 도서관에서만 일하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사서가 선택한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사서가 선택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사서가 선택한 편의점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곳에는 사서를 데려다 쓰면 일을 참 잘하겠어 하는 사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게 사서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도서관이 없어질 것이냐, 남을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도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정책 속에서 우리가 사서가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서가 그 일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서가 알고 있는 일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 훨씬 다양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했을 때 그 도서관 일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빌어서 사서의 역할, 사서가 도서관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사서답게 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서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어떤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